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쟁 전에 또 특히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와 러시아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미국이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정말 이 독일이 탈원전 하면서 그 탈원전 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면서 뭐 미국과 또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랬던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또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하에 군수공장, 방산공장을 지어서 장갑차, 전차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다 때려버린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린 더 짓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무기를 만드는지, 그 무기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이제 줄이고 외상으로 무기를 좀 사라 라는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서부터 프랑스는 브라질의 라팔 F4 전투기 24대 기술 이전 판매할 테니까 사라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웨덴의 열받음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군사 지원을 줄이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무기를 외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거의 바닥났기 때문인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향해 대량으로 날리고 있는 샤이드 136 자폭 드론의 탄두에 일반 고폭탄이 아닌 열압력탄을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안의 민간인에 대한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전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이달 중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출항하는 이 항모 전단은 중동과 인도를 거쳐 동아시아에도 전개될 예정인데,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출항에서 일본과 필리핀, 호주 등과의 연합훈련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F-35 전투기에 탑재할 대함 타격 무장으로 JSM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1억 7,270만 달러 규모의 JSM 대함 미사일 4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최대 70대의 그리펜 NG를 도입할 예정인 브라질 공군에 라팔 스탠다드 F4 전투기 24대 판매를 제안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경전투기인 그리펜 NG의 작전 능력 한계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제안했는데, 브라질의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아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사진은 크라프 자주포죠.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의 자체, 그리고 영국의 AS90 자주포의 포탑 개량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만들고 있는데, 뭐 이런 거나 또 폴란드가 지금 자체 생산하고 있는 보르숙 전투장갑차 뭐 이런 거나 이제 그동안 뭐 BMP 계열의 장갑차라든지 또는 T 계열의 전차라든지 이런 거 다 줬다 이제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서 써라. 그런데 니들 돈 없으니까 전쟁 끝나고 갚든지 해서 외상으로 사서 써라. 그럼 만들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볼 때 누구든지 뭐 크라프, 보르숙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이 승인만 해주면 K9, K2 전차, 그리고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보르숙이나 크라프나 이런 것들도 라이센스 생산하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는 거죠. 뭐 보르숙은 자체 개발했고, 그런데 우리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거 라이센스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하는 라이센스까지도 우리가 준다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래서 내년 중하반기쯤 되면 어쩌면 우리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샤헤드 136 드론, 자폭 드론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에다가 일반 고폭탄이 아니라 열압력 탄두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자폭 돌격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열압력 탄두라는 것은 내부에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열기를 확 뿜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내부로 이게 들어가서 꽝 터져버리면 그 건물 내부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죠. 고폭탄은 폭발력으로 파괴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폭발력이 닿지 않은 벽 넘어 뭐 벽 한 두 칸 넘어 정도 되면 괜찮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열압력탄은 아예 그냥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 다시 뿜어버리니까, 불길을 다시 뿜어버리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민간인 아파트 지역에 떨어뜨리는 러시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샤를 드골 항모가 11월 아시아로 옵니다.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뭐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죠. 오는데, 오는 와중에 중동에서도 연합훈련 한번 하고,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와서는 필리핀, 호주, 일본하고 연합훈련 하겠다라는 건데, 필리핀, 호주, 일본은 지금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과는 하는데 우리 한국하고는 안 한다. 왜? 한국은 친중국 가니까. 중국하고 대립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항모도 한국에 와서, 이 동아시아에 와서 한국과 연합훈련 안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모도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한 열흘 정도 기항을 하고 뭐 행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오지를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요즘 뭐 나토와 관계를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가 각각 항모를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런 나토 항모와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이 한국. 도대체 나토하고 관계 강화하는 건 맞습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JSM 대한미사일입니다. 스텔스에다가, 그리고 하이로 날아갔을 때 555km의 긴 사거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F-35A, F-35C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되죠. F-35B에는 탑재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번에 4차 계약을 했는데 한 200~300발 정도는 계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발당 이게 가격이 240만 불에서 280만 불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한 거 통틀어 보면 한 200~300발은 되지 않겠나 라는 건데, 거의 뭐 중국 군함들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물량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 일본이 이 F-35 107대를 구매를 하는데, 그 중에 42대가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B죠. 그건 이제 이 JSM을 탑재할 수 없고 내부 무장창이 작으니까. 그래서 F-35A 105대를 사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105대 산 그 F-35들이 내부 무장창 2발 한 번씩은 다 넣고 중국 함대를 때릴 수 있다라는 건데, 와, 무섭습니다. 스텔스 대함 미사일. 자, 프랑스가 브라질에 라팔 24대 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기술 이전 다 해줄게. 라이센스 생산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0여 년 전에 브라질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할 때, 그때 원래 라팔이 될 뻔했어요. 그때 라팔, 슈퍼넷, 그리펜 이렇게가 경쟁을 했는데, 라팔이 거의 다 되는데 미국이 잠깐 수도 우리 슈퍼넷 해 라고 해가지고 라팔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또 뭐 이런 조건 안 맞아서 그만뒀는데, 그 사이를 이제 그리펜이 치고 들어와서 그리펜이 선정된 겁니다. 지금 36대 기술 이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로 또 36대 정도 더 할 계획은 있어요. 도장은 아직 안 찍었지만.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라팔 사라. 왜? 그리펜은 경전투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라팔하고는 체급이 좀 다르니까 니들 땅도 넓은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또 이거 하려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브라질, 괜찮은데?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가 36대 하든지 말든지는 그냥 립 서비스고, 실제로는 괄호 열고 그거 36대 할 바야 우리 라팔 24대가 더 낫다. 괄호 닫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웨덴은 열받겠죠. 아무튼 돈 앞에는 동맹도 없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네,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연말까지 독일의 최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링스를 도입하고 링스는 물론 차세대 전차인 KF-51 판터 국내 생산까지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자 러시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일 기업의 자산이고 독일인이 상주하더라도 공장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최신형 장갑차 생산 라인을 열었으며 이에 따라 이 공장은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위협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타스,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기업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장갑차 수리공장, 드론 생산시설 등을 운영 중이고 이를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라며 지난 10월 말에는 최신 장갑차를 생산하는 설비 가동까지 시작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공장이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공습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라인메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인메탈 아민 파파그 CEO는 크렘린의 그런 위협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라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업장은 아주 잘 보호되고 있고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현지 생산시설을 더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파그 CEO는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번째 시설이 가동을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탄약과 방공 시스템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 연말 현지에서 생산돼 출고되는 링스 KF-41 장갑차 외에도 KF-51 판터 전차 생산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인메탈 측은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만 떨어지면 15에서 18개월 내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판터 전차 출고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우크라이나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라인메탈이 독일과 러시아 관계 악화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라인메탈이 마르더 장갑차 그거 정비해주는 공장을 만들었다가 그 공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시설을 더 확충해서 이렇게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 생산 라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디에 있는 지하시설에. 자, 여기 있는 이 파파그 라인메탈 CEO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방탄조끼까지 입고 와서 테이프를 자르는 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라인메탈은 앞으로 자 판터 전차까지 생산하겠다. 판터 전차 생산 작년부터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40mm 주포였는데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이 판터를 차세대 전차로 선정함에 따라서 120mm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런 최신형 전차, 링스 같은 최신형 장갑차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굉장히 위험해지죠. 러시아 무기는 뭐 성능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이든 말든 우리는 공습으로 때려버리겠다. 합법적인 표적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정말로 독일인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그 공장을 정말 러시아가 때릴 것이냐. 자, 그렇게 되면 또 독일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계속 서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